YTN 한국TV 뉴스, 저는 김신혜 진행자입니다. 예, 저는 김지현 대표입니다. 네, 오늘도 시사 저격 네. 빵빵 누구를 저격해 주실 네. 건가요? 네. 우리의 호프 이준석 군 그리고 양심의 보수의 가까이 와 있는 우리 이낙연 대표 두 분을 저격하겠습니다. 네, 둘을 통해 또 그 데자뷰를 해주신다 그러는데 여러분 되게 좋은 내용이거든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지금 이제 사실 21대 총선은 말 그대로 조작 선거고 부정 선거라는 거 얼마 전에 지금 밝혀졌죠. 암에 걸려 있는 70대 전 선관위 공무원이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21대부터 서서히 부정선거의 검은 그늘이 선관위에 드리워졌다. 양정철을 비롯해서 또 보수 쪽에서는 김무성이까지 엄쳐져서 알게 모르게 됐고 이 사건을 심상정이도 알고 있으면서 입을 다물었다. 지금 조금씩 이제 밝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21대 총선은 언급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20대부터 19대, 18대가 이제 그나마 약간의 부정은 있었지만 정말 들키지 않을 정도로 그런 뭐 시험 삼아 했다면 이 20대 선거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 이번 22대 총선이 이제 나오게 돼요. 걱정 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 구도라는 게 저는 항상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잡아도 진보 사회주의 표현은 30%밖에 없다. 이것은 절대적이고 좌파 쪽에 그리고 전 세계적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좌파들은 30%의 벽을 넘고 싶어서 연대를 해요. 그러네요, 항상 매번. 연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연대가 뭐냐면 극좌와 그다음에 흔히 자기들이 늘 실드를 치는 중도 보수파를 15%로 엮어서 45%만 잡으면 보수당을 이긴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안 먹히니까 부정선거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대 총선을 보면요.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이 110석을 차지했습니다. 110석. 전국에서. 그리고 비례대표가 13석을 차지해서 123석. 이것이 몇 프로냐면 41%입니다. 이건 최대치예요. 쉽게 말하면 좌파들이 그때 바람을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최대 표 숫자가 40%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새누리당 당시가 전국에서 105석. 비례대표에서 17석, 그래서 122석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국민의당이라는 안철수가 띵겨 나가서 이래 새로 당을 만들어서 바람이 있었어요. 그때 38석을 가져갔습니다. 많이 했네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보수가 아깝게 빼앗긴 숫자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안철수가 진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중도 보수들을 끌고 나간 게 38개인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보면 이것이 합쳐져요. 그렇잖아요. 결과적으로 합쳐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래 국민의당 38석과 새누리당의 122석이 합치면 거의 170에 가까워요. 이 정도면 얼마든지 주도해 갈 수 있는 전국 주도권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이 20대 총선처럼 4개 정당으로 구도가 나눠진다고 보는 거죠. 첫째는 이제 뭐 지금 현재의 우리 국민의힘당. 저는 아마 이번에 153석을 가져갈 거라고 봐요. 153석. 어떤 이유를 말씀 좀 해주시죠. 계십니다. 네. 신에 계십니다. 153석으로. 153석을 가져간다고 보는 건 요거는 이제 전국과 비례대표를 합한 숫자고요. 프로테이지를 치면 51%예요. 희망이 생기네요.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180석이고 줄어들어서 169석인데 더불어민주당이 그때처럼 120석을 가져갈 거라고 저는 봐요. 그 다음에 아무리 못 가져가도 이낙연 당이 30석을 가져간다고 봅니다. 많이 가져가네요. 30석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149석 정도 저는 가져간다고 봐요. 그렇게 돼서 이제 이준석이가 어떻게 되느냐? 저는 비례대표 1번, 2번 정도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4만 명을 모았잖아요. 4만 명의 외에는 한 40만이 된다고 봐요. 그렇다면 저는 하나도 못 가져간다고 봐요. 3% 정도는 넘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면 적어도 뭐 1번, 2번
허은하가 그걸 노리고 비례대표 1번 달라고 달려갔는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확장성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전에 국민의당의 안철수는 그나마라도 호남과 충청도에서 자기 표들이 있었어요. 상당히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정도의 힘이 없다는 거죠. 네. 힘이 없다는 거죠. 더더구나 4만 명이 입당을 했다고 하는 저는 위장 입당이라고 봅니다. 그럼요. 예, 민주당 쪽에서 위장 입당이라고 보고 우리가 마치 이낙연 당이 떠서 더불어민주당이 갈라지기를 바라는 만큼 저쪽에서는 이준석이 떠서 우리가 갈라지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 제가 볼 때는 찻잔의 태풍이라고 여겨집니다. 너무 전망을 잘 해주셨는데 저는 이준석 나중에 이제 보면 좋겠지만 저는 두석도 어렵다. 두석도 어렵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준석이 그 받을 때 그 폼형 양식으로 받았는데 중복이 가능해서 한 사람이 20번도 그렇게 했었어요. 항상 그런 작전을, 그래서, 항상 그런 작전을 쓰죠. 왜냐하면 실제 왜냐면 젊은 애들의 지지가 좀 있긴 있어요. 근데 그 팸코 지지거든요. 근데 이 인터넷 지지자 특징이요.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요. 예. 그리고 그냥 싸움 똑같아요. 배틀그라운드 응원하는 거나 비슷한 마음입니다. 게임처럼 응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팀이 죽어도요. 아유, 저 새끼 못하더니 역시 죽었네. 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 어른 정치들의 그 강렬한 지지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이현주의 전진 21을 보는 것 같은데요. 비슷합니다. 이현주도 그 당시에 20만 명 정도를 모았다고 떠들었는데 나중에 실체를 까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허상이죠. 허상. 네, 허상입니다. 근데 그런 이현주조차도 안 따라가지 않았으니까. 저는 더더구나 이준석 같은 친구들이 정치판에 나서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숙제가 뭐냐면 아시다시피 저출산 문제입니다. 그 지금 당대표도 총각이에요. 천하람도 총각이에요. 천하람은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 친구들이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만한 아젠다를 하기에는 가정들이 없어요. 또 저 애가 셋인데 가정과 그다음에 후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나 준비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 이런 친구들이 자꾸 정치판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수신대가 안 된 거죠. 희화. 정말 희극이 돼버리는 거죠. 저는 그래서 더더구나 지금 나오는 얘기가 비만당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 이게 젊은 당뇨병당이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면 그 여의도 재건축조합이라고 이준석이 하는 방송에서 처음에는 개그맨 예전에 KBS 개그맨 유명한 개그맨이 나와서 진행을 했어요. 신당 차리기 전에 처음에 창당하기 전에 나오기 전에 탈당하기 전에. 근데 그 황현희 개그맨이 이제 걔가 요즘 계속 한 주 딱 지나더니 안 나와요. 그러더니 어떤 이상한 듣보잡 이제 여성분이 한 분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 함익병 그분은 워낙 원래 이준석 지지자고 이준석 실드 치는데 방송에서 얼마나 에너지 써주는 분인데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해도 이분이 봐도 준석이 성상납 그거 진짜 있는 거야라고 해요 방송 중에. 그러니까 이분도 없다고 모든 것을 얘기하시던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 두 번째 이준석한테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준석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냐 해서 그 가장 아끼는 어른이고 형님인데 그 이준석이 살 좀 뺐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천하람 얼굴이 새빨개져요. 그럼 저는 어떡합니까 이래요. 왜냐면 자기는 호위무사잖아요 이준석. 그랬더니 너는 비만이지 거의 이렇게 하니까 너는 태음인이고 이준석은 누가 봐도 소양인인데 살을 희화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관리조차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보세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범죄를 저지른 44명이 범죄자인 당이 한동훈 검사가 나오면서 대비가 된 거고요. 둘이 이재명 한동훈 얼굴에서 범죄자와 검사구나. 그래서 쟤네들이 검찰당이라는 얘기를 이제 못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이준석 자기 관리도 안 되는 사람 한동훈 장관 74년생입니다. 74년생이 저렇게 자기 관리가 되니까 함익병 원장이 뭐라고 하냐면 저도 60이 넘어도 관리합니다라 하니까 그때부터 얘네가 이기인하고 할 말을 못해요. 일단 저는 이제 이낙연 대표를 주목해서 보는데요. 이낙연 대표님은 호남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적자죠. 호남 입장에서 봤을 땐 적자고 그래서 호남권에서 대거 30석 이상이 나오게 되면 총선 후가 더 문제가 됩니다. 총선 후에 당선이 돼도 어떻게 보면 그 공천을 받을 때까지만 친명이지 공천 딱 끝나고 국회의원 당선되는 순간에는 다 어디로 갑니까? 전부 이낙연을 가서
아마 토사구팽을 이재명을 시킬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총선 전 폭풍보다 총선 후 폭풍이 이재명에게 더 크게 작용해서 네. 이제는 그 앙금들이 쌓여서 총선 후에는 결코 방탄국회 돼주지 않을 거고 반드시 5월 6월에는 감옥에 갈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총선이 승리한 후에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차피 친명 구도로 가기 때문에 당선 구도는 120에서 한 30석 정도로 절반을 가져간다고 봐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나 이제 새로운 이 이낙연 당에서 30표를 가져가면 일단 당선은 30명이 되지만 총선이 딱 끝나면 거의 다 갑니다. 네. 다 가고 정말 몇 명 외에는 정말 소금을 먹였던 친명 몇 명 외에는 다 이낙연에게로 가서 결국에는 정치적인 미아가 될 것이 확실한 사람이 이재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이재명 결국은 정말 이번 결국 총선은 그걸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재명이 보수들이 우파들이 그럽니다. 이재명이 감옥 안 간 게 우리 오히려 나라에는 지금 손해지만 그러니까, 우리 총선에는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을 응원해야 된다. 네. 어쨌든 참 해도 너무한 이런 시대 이제 정말 청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사저격 이준석 또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